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간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란 것도 마찬가지로 천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지지란 것도 어, 공부를 하려면 깊이 공부를 하려면 많은 것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너무 어려운 거는 다 빼고 이 지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지지의 간단한 습성, 그 다음에 뭐 특징 같은 거를 위주로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지란 무엇인가? 지지란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땅에서 움직이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천간이라고 했으면 제가 천간은 하늘에서 받는 기운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란 거는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지는 무엇이 있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총 12가지가 지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12개는 각각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띠를 나타내는 겁니다. 쥐, 소, 그 다음에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개인데요. 이 자축인 및 진사오 및 신유술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외우고 계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외우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것을 손가락으로 이 지지를 이렇게 그 띠를 잡는 법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자가 나옵니다. 쥐. 이 쥐란 것은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냐라는 것에 의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전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옥황상제가 이제 이 시간이나 절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소가 제일 먼저 뛰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속꼬리에 이 쥐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하늘에 올라가는 그 문에서 쥐가 소 등을 타고 올라가서 먼저 그 문으로 쏙 들어갔다고 해서 먼저 첫 번째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쥐는 밤의 동물이고요. 눈동자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 걸 제가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뭐랄까, 이 띠별의 동물들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뭐 쥐는 뭐 빛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앞발은 4개가 있고 뒷발은 5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글자 짝수인데요. 이 사람 글자는 이렇게 어 사기 때문에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오란 글자는 양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쥐란 동물은 양과 음이 다 있다라고 하는 동물이 할 수 있고요. 이 쥐란 것은 자라는 글자는 계절 아니 그 달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11월을 나타냅니다. 11월. 방향은 정북쪽이고요. 아마 시간도 예전에 쓰던 시간들을 보시면 뭐 자시가 있고 축시, 묘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란 이 쥐란 동물의 시간은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게 자시입니다. 이 쥐란 동물은 항상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다. 그 다음에 계획성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사주가 아닌 당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주에서 이 쥐란 동물을 천귀라고 하죠. 천귀. 그래서 이 쥐띠들, 천귀란 건 뭐냐면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쥐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축.
소입니다. 소. 축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란 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음양 오행을 배웠는데 음양 오행 중에서 이 자란 거는 물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이 축토라고 적어놨는데요. 축은 소입니다. 소. 자, 소는 어금니가 없고 늘 고개를 숙인다. 자애롭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이 소는 항상 되새김질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되새김질. 달력으로 따진다 그러면 12월을 나타내는 거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북동쪽을 나타냅니다. 이 축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이루고요. 음력 12월에 해당하고 1년의 끝과 시작이 때이므로 결류라고 한다. 뭔가 끝맺음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근면성.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소띠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일만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마 이걸 보면 또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근면성. 그 다음에 타인을 돕지만 자신은 그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냉정하고 고독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소란 거는 천액을 나타내. 액이란 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이 소띠들 같은 경우가 좀 애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은 호랑이를 뜻하고요. 오행으로 나타내면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 목자. 자, 호랑이는 무엇이 없을까? 목이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목이 없다. 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목이 뻣뻣하겠죠. 거만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으로 따지면 1월을 나타내는 거고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를 인시라고 합니다. 시간 해가 뜨기 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만물이 생성되어 활동하는 때를 의미한다라고 적어놨고요. 용기, 추진, 자신감, 진취적, 포부가 크다라고 해놨습니다. 당사주에서 이 인이란 거는 호랑이는 천권이라 그래서 세력, 권력을 나타낸다. 뭐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호랑이 띠들 같은 경우가 뭐 권력을 잡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 이 묘란 거는 토끼고요. 오행으로 따지면 목입니다. 나무목. 자, 토끼는 입술이 없다라고 적어놨고요. 입술이 없지만은 풀을 잘 먹죠. 자, 그 다음에 달력으로 탄다 그러면 2월이고요. 방향은 정동쪽. 그 다음에 시간 묘시라고 한다 그러면 새벽 5시부터 7시입니다. 그래서 뭐 묘시에 태어났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가 뜨는 때이므로 묘를 1월의 문이라고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활동성이 있고요. 자만심, 유아 독존, 그 다음에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적어놨고요. 천파라고 했습니다. 천파.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까 파산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진토. 이 진이라는 거는 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지면 흑입니다. 흑. 자, 용은 귀가 없다. 귀가 없지만은 뿔로 이것을 듣는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해당되는 거고요.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진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진시라고 하고요. 만물이 활기차게 움직여 승천하는 좋은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과 꿈이 높고 그 다음에 의욕, 창의력, 풍류, 낙천적이다. 해외 관련된 뭐 일을 하시는 분들, 해외 뭐 이렇게 용띠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뭐 해외 여행을 자주 나간다든가 아니면 해외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화라고 적어놨는데 이 사란 거는 뱀사자, 뱀띠입니다. 뱀띠. 뱀은 발이 없다. 발이 없지만은 굉장히 민첩한 동물이죠. 4월에 해당되고요.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이 사시라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로 만물이 무성해진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뱀띠들은 굉장한 진행파고요. 학구적인 면이 있고요. 호기심이 많다. 그 다음에 항상 변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구적인 면을 적어놨지만 이 뱀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고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은 다른 말로 하면 글공부. 그래서 뱀띠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띠가 어떤 띠인지 보시고 요 그 천문 뭐 천액 뭐 그런 걸 좀 보셔가지고 아 내가 이렇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오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지면 불입니다. 말은 담이 없고 항상 서서 자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 해당합니다. 방향은 남쪽.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낮 1시까지죠. 거스른다는 의미가 있고요. 풍은하 기질이 있다. 학구열이 높다.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뭐 포부가 높다. 고집이 조금 있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뭐 말띠들이 뭐 고집이 있다, 뭐 천방지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 말은 천복을 의미합니다. 천복. 천복이란 거는 뭐 하늘의 복이겠죠. 오복이 많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말띠들은 뭐 복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 이 미란 것은 양을 의미하고요. 이 오행으로 따지면 흑입니다. 흑. 양은 동공이 없다. 그 다음에 6월에 해당하고요. 남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나타내고요. 열매가 맛이 있다는 의미. 아마 열매가 무르가는 6월, 음력 6월이니까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갈 그런 시점이죠. 미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굉장히 순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자, 뭐 직업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교육자, 연구원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 양띠는 천역이라 그래서 역마살을 의미합니다. 역마살. 역마살이니까 뭐 역마는 뭐 이사를 가는 것도 역마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혼수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금. 이 신이란 거는 원숭이를 이야기합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는 지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계절로 달력으로 따지면 7월이고요. 방향은 서남쪽.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나타냅니다. 펼쳐진다는 의미로 양의 기운이 꺾이고 음의 기운이 성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신금들의 뭐 성정을 보자면 용기, 용단, 성품이 우직하다, 단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약하다고 하고요. 청고라고 했습니다. 이 원숭이 띠들 같은 경우가 좀 고독함, 외로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금. 이 유란 글자는 닭띠입니다. 닭이고요. 그 오행으로 따지면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 자, 닭은 신장이 없고 절조를 지키지 않으니 심히 다음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닭띠들이 조금 다음하다, 뭐 좀 뭐 색을 밝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사주, 전반적인 사주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8월에 해당하고요. 방향은 서쪽입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이 닭이란 글자는 술주자에서 취한 것으로 술을 닦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냉철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 타산적이다. 실리적이다. 그 다음에 냉정하고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다 그러고요. 자만심이 너무 강하여 남에게 좀 소외되기 쉽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은 사주 구성 요소에서 이제 사주 팔자를 풀이하는 것 중에서 이 유자가 많으신 분들, 유가 뭐 한 두 개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얘기했지만 술주자에서 취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닭이란 거는 천인이라 그래서요. 칼날을 의미합니다. 칼날이란 건 양면성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그 권력이 뭐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의사, 살인, 뭐 상해를 입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토. 이 술이란 거는 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지면 흑이고요. 자, 개는 위가 없다. 위가 없으므로 이 개들 같은 경우는 뭐 썩은 음식, 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질 않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달력으로 따지면 9월이고요. 방향은 서북쪽입니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를 나타내고요. 의미로 본다 그러면 배로서 자루를 만들어 곡식을 담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술이란 거는 흙을 나타내는데 흙은 다른 쪽으로
그때 제가 오행을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위장, 뭐 대장 이쪽을 나타냅니다. 근데 시간성으로 본다면 저녁 9시까지죠. 7시부터 9시까지. 근데 이게 이 술이라는 흙이 이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쪽 중에서 마지막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음식을 드실 때는 밤 9시까지가 딱 적정이다. 9시 이후로는 가능한 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재능이 많으며 수비 본능이 있다. 정보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풍류에도 소질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개띠들 같은 경우는 천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재적인 뭐 기질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뭐 재능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수. 이 해란 거는 돼지입니다. 돼지띠. 그러니까 작년이 기해년이었으니까 돼지띠였고요.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쥐띠죠. 자, 이 해란 거는 물을 나타냅니다. 물. 돼지는 근육이 없고요. 그 달력으로 보면 10월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북서쪽이고요.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나타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인정이 많다. 학문, 예술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창의력, 혁신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돼지띠들 같은 경우가 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명 장수한다. 뭐 80세 이상까지는 꼭 살 수 있다는 게 이 돼지띠들. 특히 돼지띠로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뭐 장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지지에 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 특히 이제 그거 나중에 보강적으로 제가 더더욱 이제 좀 깊이 있는 수업은 조금 중급 수업에 들어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이 순서대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순서대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순서에 맞는 특히 이 자 같은 경우는 쥐띠, 쥐다. 그 다음에 오행을 따지면 물이다. 뭐 방향으로 따지면 북쪽이다.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계속 외우고 계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화토금수의 상생상극입니다. 그래서 뭐 목화토금수 그 순번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생상극 외우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가지도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가지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거기에 맞는 오행 목화토금수 이것도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